한때 팬들 사이에서 패트릭 위즈덤을 교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게 일었다. 전반기까지는 괜찮은 성과를 보였으나 후반기에 접어들며 몸이 뻣뻣해진 듯 타격 균형이 무너지면서 침체에 빠졌기 때문이다. 위즈덤은 전반기 동안 타율 0.266, 20홈런 51타점, 오패스 0.948을 기록하며 영향력을 발휘했다. 하지만 후반기에는 타율과 장타력이 모두 가파르게 하락했다. 특히 득점권에서 극명한 한계를 보이며 중요한 순간마다 제구실을 다하지 못했다. 그런데도 기아 구단은 움직이지 않았다. 전반기 실적이 있었을 뿐 아니라 삼성의 르윈 디아즈처럼 즉시 전력이 될 만한 대체 선수를 구하는 일 또한 쉽지 않았다. 여기에 김도영의 부상으로 인한 공백, 교체 카드 논란 등 여러 요인이 함께 작용했다. 더욱이 소크라테스를 내보내면서까지 데려온 선수를 다시 바꾼다는 것은 쉽게 정당화되기 어려웠다. 최근 위즈덤의 홈런포가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최근 10경기에서만 6홈런을 쳐내며 시즌 28홈런을 기록, 30홈런 달성을 코앞에 두고 있다. 하지만 좋지 않았던 득점권 타격은 끝내 회복되지 못했다. 이런 지점에서 아쉬움은 더 커진다. 소크라테스는 홈런 개수는 적었지만 꾸준히 타격 수치를 끌어올려왔고, 특히 득점권 타율이 3할을 넘어서며 팀의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기아는 거포라는 상징성에 주목해 소크라테스를 놔두고 위즈덤을 선택했다. 결국 팀의 득점 생산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 기아는 시즌이 끝난 후 위즈덤의 성적을 세밀히 검토해 재계약 여부를 가릴 예정이다. 현재로선 재계약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렇다고 소크라테스를 다시 데려올 가능성 또한 높아 보이지 않는다. 내년 기아의 외국인 타자 전략은 분명하다. 홈런만 아니라 득점권에서 확실하게 득점을 만들어 낼 타점 제조 거포를 찾는 일이다. 올 시즌 내내 호평과 악평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온 기아 외국인 타자 패트릭 위즈덤은 14일 대구 삼성전에서 결승 말로 홈런을 포함해 2홈런 6타점 맹활약을 펼치며 오랜만에 활짝 웃었다. 말로 홈런은 2-2로 맞선 6회, 결정적인 순간에 터져나왔다. 찬스에 약하다는 꼬리표를 어느 정도 떨쳐낼 수 있는 장면이었다. 여기에 그간 약점으로 지적받던 바깥쪽 공 처리도 안정적이었다. 하나는 밀어서 넘겼고, 다른 하나는 완벽한 타이밍에 힘껏 잡아 당겨 담장을 넘겼다. 이상적인 스윙이 나왔다. 위즈덤도 14일 활약에 크게 고무된 모습이었다. 올해 26개의 홈런으로 리그 2위에 올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즈덤은 득점권 타율이 0.210에 머물러 있다. 이른바 하이 레버리지 상황에서 약하다는 단점은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즉, 팀이 필요할 때 해결사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의미였다. 개인적으로도 스트레스가 상당했을 터였다. 그러나 14일 활약은 개인적으로 분위기를 바꾸는 터닝포인트가 됐다. 이범호 기아 감독 역시 15일 잠실 두산전을 앞두고 김도영이 다치면서 위즈덤이 없었으면 우리도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다. 1, 3루를 돌아가면서 충분히 잘해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대구에서 어려운 경기들이 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위즈덤이 잘 쳐줘 팀 분위기가 올라온 것 같아 다행이다고 칭찬했다. 또한 전날 바깥쪽 공 2개를 홈런으로 만든 것과 관련해선 타이밍 같은 부분이 조금씩 맞아가고 있는 것 같다. 파울이 나오는 경우가 줄었다. 스트라이크 존 공을 인플레이 타구로 연결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타점 찬스에서 안타로 점수를 올리는 부분이 다소 부족했지만 그 외에는 매우 성실한 선수이고 잘 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선수다. 충분히 만족하면서 잘하고 있는 것 같다고 위즈덤을 옹호했다. 하지만 야구는 매일 경기가 열리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주기가 매우 짧을 수 있다. 공교롭게도 15일 경기에서도 위즈덤은 찬스를 살리지 못하며 아쉬움을 남겼다. 결과론일 수 있지만 위즈덤 타순에서 1, 2점만 더 나왔다면 어땠을까 하는 상상은 피할 수 없었다. 출발은 나쁘지 않았다. 1회 잭로그를 상대로 깔끔한 중전 안타를 기록했다.
확실히 방망이가 가볍게 나오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이후에는 계속 삼진으로 물러나며 고개를 숙였다. 주자가 있을 때 해결하지 못했다. 기아는 1-1로 맞선 3회 김호령과 김선빈의 연속 안타로 1-2루 찬스를 만들었다. 그러나 최영우가 삼진으로 돌아섰고 위즈덤도 잭로그의 시속 149km 패스트볼에 헛스윙하며 삼진을 당했다. 기아는 나성범마저 2루 땅볼로 물러나 추가점을 얻지 못했다. 5회 선두타자로 나선 위즈덤은 삼진으로 물러났고 7회 1-4-2루 찬스에서도 또 삼진으로 돌아서며 득점권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 팀이 5-4로 1점 앞선 9회 1-4-1, 3루 찬스에서 타석에 들어섰지만 이번에는 병살타로 주저앉았다. 희생플라이 하나만 쳤더라도 기아는 9회 마지막 수비를 조금 더 여유있게 준비할 수 있었기에 이 장면이 가장 아쉬웠다. 결과적으로 기아는 5-4로 앞선 9회 2-4-2루에서 한준수의 3루 송구 실책으로 허무하게 동점을 허용했고 5로 맞선 연장 11회 1사 후 안재석에게 끝내기 홈런을 맞으며 5-6으로 패했다. 이날 패배가 모두 위즈덤 탓이라고 할 수는 없다. 9회에 실책이 없었다면 경기를 승리로 마무리하고 3위 롯데와의 경기차를 한 경기로 좁혔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못했고 위즈덤도 함께 고개를 숙였다. 논란은 계속된다. 기아 타이거즈의 외국인 타자 패트릭 위즈덤이 눈부신 회복세를 보였다. 이범호 기아 감독은 계속해서 좋은 모습이었다라고 말하며 미소를 지었다. 위즈덤은 기아가 큰 결심과 함께 데려온 선수이다. 2024년 26홈런 97타점 타율 0.310을 기록한 소크라테스를 놔두고 위즈덤을 택했다. 그만큼 기아는 위즈덤의 잠재력을 크게 믿었고 기대감 또한 매우 컸다. 신규 외국인에게 주어지는 최대 금액인 100만 달러, 약 14억 원을 전액 지급했다. 위즈덤의 이력은 그 자체로 빛났다. 메이저리그 7시즌 동안 총 455경기에 출전했다. 한 시즌을 풀타임으로 소화한 경우가 4번이었다. 3년 연속 20홈런을 포함해 통산 88홈런을 쳤다. 2021년 28홈런, 2022년 25홈런, 2023년 23홈런을 기록했다. 그러나 K리그에 온 위즈덤은 적응을 위한 시간이 요구되었다. 때때로 터져나가는 홈런은 강력했으나 지속성을 잡지는 못했다. 여름이 지나며 7월에는 월간 타율이 0.232로 급감했다. 시즌 타율 또한 8월에는 0.244까지 하락하기도 했다. 위즈덤은 최저점을 찍은 후 다시 올라오기 시작했다. 위즈덤은 17일 현재 89경기 381타석 타율 0.254, 출루율 0.341, 장타율 0.556 OPS, 출루율 장타율 0.897에 27홈런을 쳤다. 16일에는 1-2로 지고 있던 9회 초에 극적인 동점 홈런을 기록했지만 팀이 패하는 바람에 의미가 퇴색되었다. 이범호 감독은 위즈덤이 예민한 성격이라기보다 스스로에게 실망했던 것 같다. 커리어가 매우 뛰어난 선수다. 가진 능력을 바탕으로 메이저리그에서도 분명히 좋은 성과를 냈다. 한국 와서 유인구에 자주 당하니 내가 왜 그런 공을 쫓아가고 있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라고 말하며 빅리그 출신 타자의 어려움을 이해해줬다.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으로 다소 압박을 받았다. 이범호 감독은 찬스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투수들은 위즈덤이 치지 못하도록 볼을 던졌다. 위즈덤은 자신이 쳐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더 과감하게 스윙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았다. 그래서 흔들린 것 같다고 분석했다. 위즈덤은 눈에 보이는 기록 외에도 팀에 큰 기여를 했다. 주전 3루수 김도영이 부상으로 빠지면서 위즈덤이 3루수까지 겸업했다. 이범호 감독은 도영이가 다쳤다. 만약 위즈덤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큰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1루와 3루를 오가며 충분히 잘해줬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이제야 비로소 자신만의 감각을 찾아가는 듯하다.